자, 계속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조합의 수. 남학생 7명과 여학생 5명이 있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 자, 9명의 학생을 한번 뽑아봐라. 자, 7명, 5명이니까 모두 몇 명이 있어요? 12명이죠? 자, 12명 중에서 몇 명? 5명 뽑으라 그랬으니까 뭐겠어? 12시 9지 뭐. 그치? 12시 9다. 자, 12시 9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계산은요. 자, 900분의 12p 9죠. 근데 어때? 9 너무 크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자, 그러니까 뭐 이용해야 돼? 콤비네이션 성질 이용해야 되죠. 12C 9가 뭐랑 똑같겠어요? 12C 3이랑 똑같겠죠. 그쵸? 12C 3으로 계산합니다. 300분의니까 3, 2, 1. 12C 3이니까 12, 11,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얼마다? 220이다. 이건 학생들 계산하시고요. 자, 2번.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몇 명? 3명을 뽑을 거래요. 그럼 각각 뽑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학생 뽑고 여학생 뽑고. 남학생만 뽑습니까? 여학생만 뽑습니까? 둘 다 뽑습니까? 둘 다 뽑으니까 곱해주면 끝나겠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을 잘 쪼개고 걔네들을 더할지 곱할지 결정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남학생 2명 뽑아야 되는 거니까 전체 7명 있으니까요. 7명 중에서 몇 명 뽑아라? 2명 뽑아라. 자, 여학생 5명 있는데 3명 뽑을 거니까 뭐겠어요? 53입니다. 자, 남학생, 여학생 모두 뽑을 거니까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7C2는요. 21가지. 그죠? 5C3은요. 5C2랑 같으니까. 그쵸? 10가지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210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3번.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아라. 그 무슨 얘기야? 성별이 같다는 거는. 몽땅 다 남학생으로 뽑거나 또는 몽땅 다 여학생으로 뽑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얘는요. 둘 다 벌어질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합사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학생으로만 4명 뽑거나. 이해되십니까? 여학생으로 4명 뽑거나.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남학생으로 4명 뽑는 거니까 7C4고요. 여학생 5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5C4입니다. 둘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합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7C4는요. 7C3으로 계산하시고요. 5C4는 5C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7C3은요. 35고요. 5C1은 5가지겠죠.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몇 가지? 40가지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2번은 곱사건이었고요. 3번은 합사건이었네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학생들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사건을 쪼개라. 그 다음에 얘네를 더할지 곱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두 사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곱해라.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질 때는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10송이의 꽃 중에서 8송이를 택해라. 아, 그냥 대놓고 콤비네이션 문제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10C 8입니다. 8 숫자 너무 크니까 콤비네이션 성질 이용해서 10C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5, 9, 45, 45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이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우유 5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스 8가지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서로 다른 우유 2가지와 주스 2가지를 구매해라. 그러니까 우유도 살 거고 주스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고르는 경우의 수, 주스 고르는 경우의 수 각각 구하신 다음에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요. 우유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 주스 8가지 중에서 2개 선택. 둘 다 살 거니까 곱해줘 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5C2는 10. 그쵸? 8C2는 47에 28.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280가지다. 쉽게 계산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가봅시다. 자, 서로 다른 2-3번이요. 서로 다른 N개의 사탕과 서로 다른 2개의 초콜릿 중에서 몇 개를 선택?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일 때? 84일 때 N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서로 다른 N개의 사탕 몇 개? 사탕과 서로 다른 2개의 초콜릿 중에서 몇 개 선택? 3개 선택. 자, 그럼 보세요. 자, 사탕은 몇 개 있고요. N개 있고요. 초콜릿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면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2개가 있는 상황에서 자, 몇 개를 선택할 거다? 3개를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n 플러스 2 C3이다. 요거죠 뭐. 그쵸? 자, 요렇게 계산한 게 얼마다? 84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3팩이니까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2부터 3개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곱한 게 얼마다? 84다. 분모 날리면 곱하기 6이죠. 자, 3차 방정식 힘들게 풀지 마시고요. 요거 곱한 게 차례대로 한 개씩 차이 나는 숫자의 곱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8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6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이니까요. 그죠? 자, 우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요. 2 몇 개? 3개, 3, 2개, 7 하나.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괜찮죠? 아, 7, 8, 9 바로 나오네요. 그쵸? 요거 곱하면 얼마? 8. 요거 곱하면 얼마? 요거 7. 그러니까 얼마? 얘가 7 곱하기 8 곱하기 9라는 거 알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그쵸?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다. 요거 알게 되네요. 그쵸? n이 얼마다? 7이다. 바로 알게 됩니다. 이거 3차 방정식 풀지 마세요. 전개하셔서요. 자,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자,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조합의 수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축구 선수 5명과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몇 명 뽑을 거예요? 5명 뽑을 거예요. 모두 합쳐서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자, 그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자, 1번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하여 뽑아라. 자, 축구 선수 몇 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뭐 엄청 잘하는 선수 2명이 있나 보지. 그래서 얘네는 2명을 뽑아도 누구도 야, 걔네 2명 왜 뽑았냐? 뭐 이런 얘기 없는 거겠지. 뭐 어쨌든 자, 요 5명 중에서 어떤 특정 선수 2명은 반드시 포함해서 뽑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일단 전체적으로 몇 명의 후보 중에서 11명의 후보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야? 5명을 뽑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 뽑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축구 선수 5명 중에서 만약에 A, B, X, X, X 이렇게 있는데 이 특정한 선수 2명, 요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명 뽑는 거긴 한데 A, B는 이미 자리가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5명 중에서 A, B는 이미 뽑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는 뭐야? 몇 명만? 3명만 나머지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그러니까 자, 11명에서 특정 선수 2명을 뽑았으니까 몇 명이 남아 있겠어요? 9명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9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뽑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9명 중에서 3명 뽑아라. 뭐겠어요? 9C 3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다? 8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해서 뽑아라. 드디어 적어도 등장했네요. 적어도 뭡니까? 여사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한 명도 뽑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건 뭐야? 모두 축구 선수로만 5명을 뽑거나 모두 배구 선수로만 5명을 뽑는 거. 요런 케이스만 아니면 된다. 요런 얘기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빼면 되겠어요? 5명 모두를 축구 선수로만 뽑는 거. 5명 모두를 배구 선수로만 뽑는 거. 요거만 빼주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다? 자,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줄 거다. 뭐 빼줄 거다? 5명 모두 축구. 5명 모두 축구 선수로 뽑는 경우. 또 5명 모두 뭐로? 배구 선수로 뽑는 경우. 요거만 아니면 되니까 요렇게 계산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뭡니까? 11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 5명 뽑는 거예요. 11CO. 자, 빼기. 자, 모두 축구 선수로만 5명을 다 뽑는 거죠. 뭐겠어요? 5C5 될 거고요. 배구 선수 6명인데 6명 중에서 5명을 다 배구 선수로 뽑는 거니까 6C5겠죠.
그죠? 자, 그러면 11C5 계산하면 462고요. 5C5는 한 가지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6C5는 6C1이랑 같으니까 몇 가지? 6가지겠죠? 그러니까 빼니까 얼마겠어요? 45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는 뭐다?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여사건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밑에 5-1번, 3-1번은 똑같으니까 우리 학생들 풀어보시고 3-2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 B 두 사람을 포함한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몇 명을 뽑을 때, 4명을 뽑을 때 A와 B 중 한 명만 포함하여 뭐 해라? 뽑아라. 그러니까 4명을 뽑는데 A, B가 몽땅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A가 안 들어가고 B가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명을 뽑을 건데 4명을 뽑을 건데 요 한 자리를 어떻게 채우라는 거야? A 또는 B로 채워라. 이런 얘기죠. 그쵸? 나머지 3명은 뭐 그냥 자유롭게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요 한 자리는 A 또는 B가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 경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0명 중에서 이제 A, B는 날아갔으니까 2명을 빼면 몇 명 남겠어요? 8명 남겠죠? 그럼 나머지 요 자리는 8명 중에서 그냥 3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8C3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2가지 곱하기 8C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2 곱하기 3, 2, 1, 8, 7, 6 계산하면 2 곱하기 8 곱하기 7이니까요. 얼마다? 112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3-3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4권의 소설책과 서로 다른 5권의 만화책 중에서 몇 권을 고를 때, 4권을 고를 때 소설책을 적어도 몇 권 포함? 2권 포함. 최소 2권입니다. 자, 몇 권을 고를 건데요? 4권을 고를 건데요. 그죠? 그럼 4권을 고를 때 소설책을 뭐라고요? 최소 몇 권? 2권 골라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문제. 자, 여기 소설책이 있고 여기 만화책이 있는데 몇 권을 고를 거예요? 4권을 고를 거예요. 자, 그럼 소설책으로 4권 다 뽑고 만화 안 뽑을 수도 있겠죠? 여기 3권, 1권 할 수도 있고요. 2권, 2권, 1권, 3권, 0권, 4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소설책을 적어도 2권은 뭐 해라? 포함해라. 그럼 최소 2권이죠. 그럼 2권도 괜찮고 3권도 괜찮고 4권도 괜찮은 거죠. 이 말은 2권 오케이, 3권 오케이, 4권 오케이. 요거 다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괜찮다는 거? 여기까지 뽑으라는 거죠. 요거 계산하라는 거죠. 그쵸? 몇 가지예요? 3가지나 계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누구만 빼주면 되겠다. 요거만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도 적어도니까요. 근데 뭐 요 3가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아주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치? 뭐 이렇게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적어도가 들어갔으니까 6건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서 소설책 1권, 만화책 3권 뽑는 거, 소설책 빵권, 만화책 4권 고르는 거,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 계산하면은요. 자, 4권, 5권, 모두 몇 권? 9권. 9권 중에서 몇 권 선택? 4권 선택. 요게 모든 경우의 수죠. 모든 경우의 수는 9C3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2가지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소설책 1권 뽑을 거니까요. 소설책 4권 있으니까 4권 중에서 1권 선택하고 만화책 5권 중에서 몇 권 선택? 3권 선택. 요거 빼주시고요. 마지막 요거 2번째 만화책으로만 4권 선택하는 거 5C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9C3 계산하면 161이고요. 자, 그 다음에 4C1 곱하기 5C3 계산하면은요. 40이고요. 5C4는 5C1이랑 같으니까 5겠죠. 자, 빼니까 얼마가 나온다? 81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6건으로 풀겠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쵸? 얘는 2가지고 얘는 3가지인데 요거 2가지 할 때 어차피 모든 경우에서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다고 한번 해보면 얘들아 그냥 계산한다 그러면 우선 요거 계산하면은요
자, 소설책 4권 중에서 4권 뽑는 거니까 4C4. 그쵸? 플러스 요거는 4권 중에서 3개 뽑고 5권 중에서 하나 뽑고 요거는 4권 중에서 2개, 5권 중에서 2개. 요거 계산하셔도 돼요. 나쁘지 않다. 그쵸? 왜냐면 3가지 2가지니까 뭐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거 아니니까 6건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요거대로 그냥 푸셔도 됩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뽑아서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뭐 해라? 세워라. 자, 세워라는 워딩이 나오는 순간 우리 학생들 뽑고 나열하는 거니까 아, 이거 순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순열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다. 그러니까 뽑고 나열까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해라. OP. 그쵸?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해라. 3PE 둘 다 나열할 거니까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말 괴상한 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계산을 먼저 해보면 5PE는요. 5 곱하기 4죠? 3PE는요. 3 곱하기 2죠? 요도 2개 곱하면은요. 5, 4, 20이고요. 2, 3은 6이니까 몇 가지? 120가지예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엔 요 문제 풀이대로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뽑고 나열하는 거 2개 끊어서 가볼게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남학생 2명 뽑을 거예요. 뽑는 거니까 뭐겠어요? 5명 중에서 몇 명 선택, 2명 선택. 자, 그 다음 여학생 2명 뽑을 거예요. 3명 중에서 2명 뽑으니까 3C입니다. 자, 둘 다 뽑을 거니까 곱해 줄 거고요. 자, 그럼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뽑혔으니까 지금 모두 몇 명? 일단 4명 뽑힌 상태예요. 자, 이 4명을 일렬로 줄 세워야겠죠? 4명 줄 세우는 거니까 뭐겠어요? 4팩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5C2 곱하기 3C2 곱하기 4팩 계산하면 얼마다? 72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답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자, 이유로 설명해 볼게요. 자, 얘는요. 5P 남학생 줄 세우고 여학생 줄 세우는 거죠. 무슨 말이야? 남학생과 여학생을 섞어서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남학생들 줄 세우고 여학생은 여학생들 이렇게 두 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남학생 4명 섞어서 몇 명? 4명을 이렇게 한 줄로 줄 세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2개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뽑고 세운다라는 워딩이 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으로 푸시면 오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뽑아내려는 학생 뽑아내고 뽑은 애들을 뭐 한다? 나열한다. 그렇게 순서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 볼게요.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남학생 2명이 서로 뭐 하도록? 이웃하도록 한번 세워봐라. 그러니까 뽑고 나열하는 과정을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남학생 4명 뽑을게요. 뭐겠어요? 5C4입니다.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 뽑을게요. 3C2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만 계산해서 곱해주시면 끝나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남학생을 선생님이 XXXX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학생 2명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웃할 줄 세우는 걸 앞에서 충분히 연습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얘네를 한 명처럼 생각해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원래는 6명 줄 세우는 거지만 얘네가 한 명이니까 몇 명 줄 세운다? 5명 줄 세우니까 5팩이고요. 자, 이 무리 안에서도 줄을 서야 되니까 2명 줄 세우니까 얼마? 2팩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쭉 계산하시면 5C4는 5, 그쵸? 3C2는 3C1이랑 같으니까 3, 5팩은 120이고요. 2팩은 2니까요. 쭉 계산하시면 숫자 굉장히 크네요. 3600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뽑아내고 그 뽑아놓은 학생들을 그 무리들을 줄 세운다. 그러니까 뽑고 나열하는 거를 각각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4-2번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4-2번 문제 봅시다. 자, 6개의 숫자 1, 2, 3, 4, 6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자연수를 지금 만드는 거니까 뭐예요? 나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뜻 순열처럼 보이지만 뒤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숫자 1은 포함하고 숫자 2는 포함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요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몇 자리?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숫자 1은 포함해야 되고요. 근데 숫자 1이 뭐 100의 자리인지 10의 자리인지 1의 자리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숫자 2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들을 일단 컨비네이션으로 골라내고요.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숫자 3개를 택해야 돼요. 자, 숫자 3개 택해 보면은요. 숫자 3개 이렇게 나열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 3개만 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은 꼭 포함해야 되고요. 2는 없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2는 뺍니다. 그럼 3개 중에서 일단 1은 선택되어 있고요. 나머지 몇 개, 우리 2개만 일단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3, 4, 5, 6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3, 4, 5, 6 중에서 일단 2개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4, C, 2입니다. 그쵸? 4, C, 2니까 2, 3은 6. 자,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일단 숫자 골라냈고요. 이제 골라낸 숫자들을 뭐예요? 자릿수, 세 자릿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일단 1은 확정이 됐고요. 3, 4, 5, 6 중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3, 4를 뽑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3, 4를 가지고 세 자릿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세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똑겠어요? 그냥 3팩이겠죠. 그쵸? 자, 3팩이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숫자 조합 만드는 거 6가지, 뽑는 거 6가지.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36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뽑고 나열하는 과정을 각각 계산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3번 볼게요. 자, 혜선이와 미리미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예요. 얘도 세우는 거니까 퍼뮤테이션 같지만 제한 조건이 달려있죠. 자, 혜선이와 미리미가 모두 포함되고 이 2명이 서로 또 뭐 하도록? 이웃하도록 세워라. 뽑을 때는요, 뭐라고요? 4명 뽑을 건데, 8명에서 4명 뽑을 건데, 혜선이와 미리미가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4명 중에서 2명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4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 이미 혜선이와 미리미는 선택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몇 명만, 2명만 우리가 선택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8명 중에서 혜선이 미리 빼면 몇 명 남아요? 6명 남잖아요. 그러니까 6명 중에서 몇 명? 2명 일단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6C2 되겠죠. 그러니까 3, 5, 15. 일단 15가지. 자, 그 다음에 2스텝. 이제 혜선이, 미영이 나머지 2명 줄 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혜선이 있고 미림이 있고 뭐 나머지 2명 뭐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줄 세울 건데 그냥 조건이 없으면 그냥 4팩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혜선이와 미림이 이 2명이 또 뭐까지 해야 된다? 이웃까지 해야 된다. 가지가지 한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묶어내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요. 한 명처럼 생각하고요. 3명 나열하고요. 혜선이 미리미 또 지들끼리 안에서 술은 쏘야 되는 거니까 2팩이겠죠? 그럼 3팩은 6 곱하기 2니까 얼마? 12. 괜찮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12 얼마다? 18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줄 세우기는 어떻게 한다? 컨비네이션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뽑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필수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요.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뭐 직선의 개수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이거 직선 막 1개, 2개, 3개, 4개 미쳤죠. 절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죠. 자, 우리 컨비네이션 이용하면은요.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를 아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이라는 거는요. 한 직선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선택되지 않죠. 자, 근데 어때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only one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을 만들려면은요. 직선이 확정이 되려면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8개의 점 중에서 그냥 2개를 선택만 하면 직선이 하나씩 무조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두 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직선 하나 만들어지죠. 아니면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직선 만들어지죠. 아니면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다. 직선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8개의 점 중에서 그냥 점 2개만 탁 선택을 하는 순간 뭐 만들어진다?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은 얼마나 쉬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요. 직선이 하나 있고요. 요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어때요? 4개의 점들이 나란히 포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만약에 보세요, 선생님이. 요 두 점을 한번 선택했다 해볼게요. 그럼 직선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분과 달리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럼 직선이 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요 두 점을 만들어 볼게요. 두 점으로. 그럼 직선 만들어라. 그러면 요 직선 만들어지죠? 어때요? 전에서 만들었던 직선이랑 지금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죠? 아니면 보세요. 요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어 봐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때요? 앞에 2개랑 또 어때요? 또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 얘네 중에서 아무 2점이라 골라도 만들어지는 직선은 요 놈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요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점 4개 중에서 이렇게 2개 골라내는 경우의 수도 요 8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걸 어떻게 줘야겠어? 빼줘야겠죠. 왜냐하면 그 어떤 걸로 골라도 계속 같은 직선이 계속 무한히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빼주자. 뭐 빼주자?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 골라내는 거 빼주시면 중복되는 거는 걷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플러스 1의 의미는 뭐냐. 자, 선생님이 4시 1을 뺐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4개의 점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 2개 선택하는 걸 몽땅 다 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4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하나도 없진 않고 일단 몇 개는 있어요. 1개는 만들어지잖아요. 어찌어찌 됐든. 그치? 그러니까 다 빼면 안 되고 그 중에서 1개는 인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1개는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다시 뭐라고요? 자, 8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만 선택하면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지므로 자, 직선의 개수는 8개 중에 점 2개 선택하면 된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다?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요 4개의 점이 문제다. 왜 문제냐? 요 2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나 요렇게 2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나 뭐 요렇게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나 이 직선이 모두 어떻다? 모두 똑같아. 즉 중복된다. 그러니까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뭐가 1개의 직선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4개의 직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는 중복되니까 빼준다. 자, 그런데 요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에서 어쨌든 직선 하나는 만들어지므로 어떻게 된다? 1개는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8C2 마이너스 4C2 플러스 1. 그래서 얼마다? 2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자,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이번에는 삼각형 만들어 볼 거예요.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니까 얘들아 점 3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도 쉽죠. 뭐 하면 돼요?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 3개 선택하는 거 끝나겠죠. 근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뭐 점 3개. 요 놈이 또 문제죠. 자,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점 4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3개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점 3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요 3개 선택하는 것도 요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빼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뭐 빼주면 돼요? 여기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점 3개 선택하는 거 빼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빼주겠다? 4개의 점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 빼주겠다. 자, 근데 혹시 더해질 거 없나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는요. 일단 요 점 4개 중에서 어떤 2점을 선택하면 직선 1개는 어쨌든 만들어지니까 하나 더해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4개의 점 중에서 어떤 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이 만약에 하나라도 만들어진다면 더해줘야겠죠. 자, 근데 보세요. 요렇게 선택해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 선택해도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는요,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8C3에서 그냥 4C2를 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 우리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만 신경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5-2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뭐 만들 거예요? 삼각형 만들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점 몇 개 선택하면 돼요? 3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제외해 줘야 된다. 요거만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모두 12개의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일단 12개 중에서 3개 선택한다. 그쵸? 자, 그런데 뭡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 3개 고르는 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 직선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럼 5개 중에서 뭐 요 놈, 요 놈, 요 놈 이렇게 선택해봤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5개 중에 점 3개 선택하는 거는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빼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같은 한 직선 위에 점 5개 놓여 있죠? 그럼 여기서도 5시 3이겠죠? 자, 여기서도 뭐겠어요? 5시 3이죠. 그러니까 5시 3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되니까 요거 3번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12C3 계산하면 220이고요. 자, 5C3 곱하기 3 계산하면 30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몇 개 만들어진다? 190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육각형에서 뭘 구해라?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라. 대각선은 뭐 이런 거잖아, 얘들아. 뭐 어쨌든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뭐 하면 돼? 점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내면 돼? 2개만 골라내면 돼. 그치? 자, 그러니까 뭐겠어? 6개 중에서 2개 골라내자. 괜찮지?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요 6개 점 중에서 요 점 2개를 골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직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대각선입니까? 대각선이지 아니죠. 그쵸? 근데 요 2점을 고르는 것도 요 6시2 안에 들어있다 없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자, 6시2는 같은 직선 위에 이렇게 같은 직선에 이렇게 점들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이웃한 2점을 선택해서 연결하면은 대각선이 안 만들어지죠. 대각선이라는 건 이웃하지 않는 놈들을 연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는 2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2개 선택해서 만들어진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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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6개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6C2에서 얼마 빼겠다? 6 빼겠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6C2는 3, 5, 15, 15가지에서 6가지 빼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겠다? 9개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사각형의 개수 요거 배우게 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니네? 야, 사람들 머리 되게 좋다. 막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방법대로 안 하고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면 야, 이건 진짜 못 구한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런 생각 듭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 머리 딥다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한 4개의 직선 1, 2, 3, 4 4개입니다. 서로 평행 6개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뭐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읽는 순간 어때? 맹붕. 뭐예요?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다 셀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죄다 평행 사변형이잖아, 얘들아. 이거 평사잖아. 그래, 안 그래? 요것도 평사잖아.
그래 안 그래? 뭐 요것도 평사고 이것도 평사고 이거 다 어떻게 카운팅 할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얘들아. 그니 안 그니? 그치? 자 근데 어떻게? 사람들 머리 되게 좋아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요런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돼서 구성이 된 거냐라고 하면은요. 우선 요 변이 결정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평행선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요 변도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가로줄 4개 중에서 요 놈도 하나 선택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로줄 몇 개 중에서 1, 2, 3, 4,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 일단 2개 선택했어요. 그러면 위아래 변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무슨 선택하면 돼요? 요 직선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요 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직선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6개의 줄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 그러면 얘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아래를 만들어질 선분 4개 중에서 2개 골라내시고요. 오른쪽 왼쪽을 막아줄 선분 2개 선택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요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위아래 변을 선택할 4개의 직선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 2개 선택하는 거.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변을 만든다는 건 6개의 직선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선생님이 4개 중에서 요놈 선택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6개 중에서요. 요렇게 선택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가로줄 4개 중에서 2개 선택,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어쨌든 뭐가 만들어진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때요? 사람들 진짜 머리 좋죠? 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선택하면 된다? 가로줄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 선택만 하고요. 둘 다 선택해야 되니까 뭐 곱해주면 끝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C2는요. 2, 3은 6되고요. 6C2는요. 3, 5, 15니까요. 6 곱하기 15 얼마? 90.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90개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에 한번 해볼게요. 자, 6-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위에 9개 점이 있을 때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골라라. 사각형은 점 4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위에 중에서 몇 개 선택하고요. 2개 선택하고 밑에서 2개 선택하면 어쨌든 뭔 만들어진다? 사각형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단순하죠. 위에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 밑에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 둘 다 선택해 주니까 곱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자, 4C2는요. 6이고요. 5C2는 10이니까 사각형 몇 개 만들어지겠다? 60개 만들어지겠다. 빠르게 풀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6-2번 볼게요. 이거는 위에 문제랑 똑같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뭐겠어요? 5C 곱하기 7C2 하면 끝나죠. 오케이. 자, 6-3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의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정사각형의 개수요. 자, 정사각형의 개수는 얘들아, 딱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하나하나 일일이 노가다로 하셔도 되고요. 뭐 계산하셔도 돼요. 얘는 뭐 이렇게 칸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우선 한 변의 길이가 1인 놈이 몇 개 있나 보면은요. 그쵸? 1인 놈이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 3개 있으니까 몇 개 있겠어요? 12개 있겠다. 빨리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놈이 몇 개 있냐 보면은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2개, 3개. 그쵸? 4개, 5개, 6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6개 있겠다.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인 놈은요. 1개, 2개.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3인 놈은 몇 개 있겠다? 2개 있겠다. 뭐 요거밖에 없죠. 더해주면은 몇 개겠다. 20개겠다. 바로 알게 되죠. 근데 만약에 뭐 계산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뭐 하나인 1인
i를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건 뭐 똑같죠, 그쵸? 4개씩 3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칸 선택하면은요, 그쵸?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쵸? 여기서 한 번, 2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3개, 2개에서 몇 개, 6개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자, 한 변에가 3인 거는요. 이렇게 1개, 2개 선택할 수 있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1 그래서 뭐 2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후딱 해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 됐다? 20개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정사각형이 아닌 뭐 직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사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각형의 개수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왜냐면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만 빼주면 되는데 정사각형의 개수 위에 구해놨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모든 사각형의 개수에서 뭐 빼주자? 정사각형 빼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똑같죠? 자, 가로줄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2개 선택. 4C 곱하기 자 세로줄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셋넷 5개 있네요. 그쵸? 뭐겠어요? 5개 중에서 2개 선택. 이렇게 되면 모든 사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섞여 있으니까 정사각형 몇 개? 20개만 빼주면 직사각형만 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4C 곱하기 5C2 계산하면 얼마? 60에서 20 빼니까 직사각형은 몇 개 있겠다? 40개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조합 설명했습니다. 자, 강의 잘 들어보시고 문제 잘 풀어오시고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분할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쫙 잘 풀어오세요. 다음에 행렬 수업 할게요.